자, 션타임의 3분 달러 동향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7년 10월 24일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달러 환차액의 미래 시세와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저께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어저께 소폭 하락하면서 94포인트까지는 약간 근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93.60포인트까지 소폭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달러가 어저께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던 이유 뒤에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뉴욕 증시가 어저께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달러가 엔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했던 건데요. 자, 하지만 그 하락폭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탓에 유로화에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박스권이 유지가 됐던 탓이죠. 자, 그래서 어저께 보시면은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4포인트, 그리고 93.80포인트, 93.60포인트에서 조그만하게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달러의 방향성은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 좀 많이 갈리게 됩니다. 자, 많은 투자들이 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인선될 것인가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금리 인상 속도에 관련돼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최근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은, 금리 인상 속도는 누가 인선이 되던 간에, 금리 인상 속도는 유지될 것이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뜻을 뜻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거의 모든 지표들이 상당히 경제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혹은 뭐 미국의 소비 물가 지수, 혹은 미국의 고용 상황 등 상당히 좋은 다방면에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던 따닥에 연준 의장이 누가 주목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제니 옐런과 파웰이, 그리고 제롬 파웰이 인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또 제니 옐런 아줌마 할머니죠.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니 옐런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인물 중에 한 명이 돼야 트럼프 정책이 실현 가능케 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자, 트럼프가 많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비둘기파적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니 옐런과 파웰의 인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선 과정 중에서 미국 국채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네. 금리를 보시면 단기 금리가 어저께는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소폭 반등하며 그만큼 수익률은 반대로 하락했거든요. 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가 됩니다. 자, 수익률은 뭘 뜻한다? 금리를 뜻한다. 자, 그래서 단기 채권으로 통해서 미국의 향후 금리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하지만 누가 인선되든 간에 큰 줄기에 금리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자, 최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는 차기 의장 발표에 아주 가까워져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뭐 very close라는 말을 했습니다. very close to naming Fed Chair nomin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요, 짧은 2분짜리 클립인데 만약에 옐런 혹은 파웰이 인선될 경우 어떤 시장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금 보시면은요, 왼쪽부터 존 테일러, 제롬 파웰, 그리고 제니 옐런이죠. 제롬 파웰과 옐런은 온건파적, 비둘기파적 인물인가에 비해서 테일러는 매파적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최근 트래킹 트럼프라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지 시시각각의 모든 움직임들을 기사화한 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약, 왜 안 나오나요? 277일이 됐습니다. 봤나요? 짧게 지나갔는데 277일이 됐습니다. 얘기 딱 보이네요. 277일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Trump says he's very, very close to naming Fed chair nominee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차기 의장 발표에 아주 가까워져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번 현재 달러의 방향성은 누가 인선되는 간에 한 차례 변화는 있을 예정입니다. 뭐 크게 금리 정책에 대해서 큰 줄기는 변화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누가 어떤 비둘기파냐 매파냐 어떤 인물이 인선되느냐에 따라서 달러가 한 차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단기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유로가 상대적인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어저께도 추가 하락을 이어가면서 1.10 라인, 1.180 라인 아래에서 저점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26일, 자, 이번 주 26일에 바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일 통화 정책 회의. 자, 유로존의 기자간담회 통화 정책 회의 예금리 통화 정책 회의가 8시 45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26일날 발표된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로 인한 유로 하락이 달러 상승세를 유지시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브렉시트 과정 속에서 브렉시트 과정이 유로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요, 상대적으로 유로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엔화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엔화. 자, 엔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베 이번 주말에 진행되었던 선거를 통해서 아베의 재연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아베가 연임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바로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부양책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 탓에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지만은, 자, 예고되었던 대로 반전 상승했거든요. 자, 지금 상승했던 부분이 달러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됐었지만, 자, 엔화는 지금 현재 상당히 저점 부분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박스권을 깨고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면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8,600 라인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왜? 아베가 재연임이 된다면은 그만큼 통화 정책이 더 완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달러라는 부분들은 달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계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평균 값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6개 중에 하나가 2개가 유럽의 유로,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일본의 엔화입니다. 자, 엔화가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달러의 상승 모멘텀은 유지시킬 예정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달러는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안으로 94포인트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94포인트 돌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93.50포인트, 그리고 93.55포인트, 그리고 93.50포인트에서 적극적인 매수,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4포인트 돌파되면요, 95포인트까지 이번 주 안으로 무난하게 추가 상승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요. 달러 매수 대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 동향은 여기까지.